네, 반갑습니다. 정파고입니다. 네, 8챕터 두 번째 강의는 이 카피라이팅으로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카피라이팅이라는 것은, 즉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방법을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쓸 때나 연애 편지를 쓸 때나 편지를 쓸 때나 어떤 것들을 할 때든 관계없이 이 글쓰기는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수익화를 만드는 방법, 내가 돈을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일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카피라이팅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카피라이팅을 배워서 카피라이팅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사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큰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일단은 프리랜서로서 먼저 서비스를 수임받아서 서비스를 해결해주고, 이거 하나면 사실 카피라이팅 회사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큰 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카피라이팅 하나만 검색해 보셔도 카피라이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다? 여러분들도 남들이 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카피라이팅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차이나는 카피라이팅을 처음에 만들 때 카피라이팅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 서비스를 수임받아서 서비스를 해결하면서 점점 더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럼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이 뭐냐면, 나는 회사를 운영할 만큼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필드에 나와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해보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카피도 제가 직접 하면서 그 회사의 사정도 듣고 하면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을 좀 벤치마킹 해가면서 책도 많이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치를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초보, 중수 단계에서 시작을 했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는 경험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사를 만드시는 것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일단은 간단하게 큰몸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씩 일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업 컨설팅도 하니까 제가 되게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시도해봐서 5만 원, 10만 원도 좋으니까 돈을 한번 벌어보면은 이게 되네라는 마인드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먼저 소액이라도 한번 벌어보시는 차원에서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원하신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렇게 3가지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 문구, 이런 SNS 같은 데 보시면은 한 줄, 2줄로 이렇게 광고 문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 문구나 이제 헤드카피 딱 한 줄,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우리 웹사이트의 정체성을 표현한 단 한 줄. 이런 것들은 제가 44만 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세 페이지 전체를 뜯어 고치는 과정은 제가 99만 원을 받고 있고, 웹사이트를 다 뜯어 고치는 건 제가 165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저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사몰 혹은 구매 대행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강의를 제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자사몰을 운영하시거나 구매 대행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자사몰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구매 대행을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강의와 제 강의를 잘 콜라보 해가지고 자사몰 혹은 구매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물건을 사와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게 사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피라이팅을 잘 배우셔서 무엇이든 팔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품을, 서비스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자사몰이든 아니면 남의 것 만들어진 것들을 일부 떼와서 내가 대신 팔아주는 구매 대행몰이든 해외 구매 대행이든 국내 구매 대행이든 뭐든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양제와 관련된 커머스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매출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남의 것만 팔아주기엔 좀 아깝다. 나도 남의 것도 팔아주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지만 일단 내 것부터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커머스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제 브랜드 로고가 박힌 물건을 직접 제작해서 그걸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카피라이팅을 몰랐다면 이런 구매 대행물, 이런 자사물을 제가 쉽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제가 카피라이팅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세 페이지를 많이 수정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이 한번 구매 대행부터, 자사물은 이제 처음에 사입할 때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이라도 좀 벌어보는 경험치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단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체험단 블로그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물품을 사용해보고 그들의 후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줄 분을 많이 찾기 마련이거든요. 체험단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레뷰와 같은 리뷰 사이트도 있고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여러분들 글을 잘 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투데이를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블로거를 선정할 때 투데이를 보고 많이 선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데이란 뭐냐면은 그날에 몇 명의 사람들이 왜 우리의 블로그에 들어왔는가, 이게 바로 투데이인데, 여러분들 글을 잘 쓸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오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전체에 있는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헤드카피를 쓰고 카피라이팅을 쓸 수 있는 시력이 생겼다면은 그 자체가 네이버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품질이 좋은 블로그가 됩니다. 사람들이 오래 보는 블로그, 다른 글도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블로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출도가 올라가게 되고 투데이가 쌓이게 됩니다. 투데이가 일정 정도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체험단을 신청해서 원고를 써주고 후기성 원고를 써주고 건바이 건으로 돈을 몇십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갖고 싶은 물품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그것들을 얻음으로써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글을 잘 쓰면은 체험단 블로그도 쉽게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블로그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전문직 같은 경우가 브랜드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거나 변호사를 찾거나 뭐 세무사를 찾거나 할 때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뭐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어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블로그를 외부를 많이 맡기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차이나는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회사는 병원만 전문적으로 블로그 원고를 대신 써주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그런 수요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브랜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잘 쓰시게 된다면, 즉 전환이 잘 되는 글을 쓸 수 있다면, 노출이 잘 되는 글을 쓸 수 있다면, 한번 읽게 되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을 쓸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을 두 손 들고 반길 만한 병원과 변호사, 뭐 원장님, 세무사, 뭐 학원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실력만 기르세요. 실력만 기르시면 이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 블로그 대행의 글은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글을 읽고 전환되게 만드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 제 강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전환되는 글쓰기를 잘 쓸 수가 있게 되면, 즉 뇌과학 글쓰기를 잘 쓸 수 있게 되면은 그 글쓰기 능력 자체가 사실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특화된 능력 중에 하나다. 즉 전환이 잘 되는 글쓰기.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신환이라고 하는데 신환이 많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글쓰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글쓰기 하면 책이죠. 책의 작가로 데뷔하는 겁니다. 요즘 브런치에서 책을 내주는 이런 이벤트,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책을 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을 통해서 브런치에서 사람들을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반응을 통해서 브런치 작가로 데뷔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정말 이렇게 삶의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브런치 작가, 글쓰기,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런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글, 오래 읽게 되는 글, 다음 글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로 발굴하고 싶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런 글들이 실제로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브런치에서도 단순히 뭐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팔릴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뇌과 카피라이팅을 쓴다면 팔리는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엔 브런치에서 책도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책을 내시게 되신다면 프롤로그에 저의 이름을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정파고님의 강의 네, 이름만 써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SNS의 영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영향력이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팔로워가 많다면 구독자가 많다면 다 돈이 됩니다. 10만 구독자와 1만 구독자의 광고 단가가 다르고 만 이웃과 2천 이웃의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투데이 1000의 광고 단가와 투데이 2만의 광고 단가가 다르고 이처럼 트래픽, 즉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잘하시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노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글쓰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들 보시면은 이 카드뉴스식으로 글을 짤막짤막하게 써서 카드뉴스식으로 만드는 어떤 인스타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영향력을 높일 수가 있고 체류 시간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게시글이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겠죠. 페이스북도 기본적으로 글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영상이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글을 읽으면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대본 써서 그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 글을 잘 쓰시게 된다면 후킹 요소를 잘 넣을 수 있다면 사람들 뇌를 잘 자극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다면 유튜브에서도 구독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카카오뷰도 최근에 나온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글과 연관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글쓰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시고 사람들을 유입시키시고 여러분들의 팬으로 만드신다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저도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6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많겠죠.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6가지로 좀 한정되긴 했었는데 잘 찾아보시면 뭐 10가지, 20가지 넘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쓰기라는 것은 하나의 말이잖아요. 하나의 말이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나요?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사실 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 언어와 말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피라이팅을 잘 배우셔서 이것들을 적용하신다면은 사실 돈 버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제가 자수성가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꼭 이 방법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잘 적용하시고 비즈니스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파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